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윤재성입니다. 하반기 전망, 석유화학과 정유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유는 원래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였는데 뉴트럴로 하향을 했고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뉴트럴이었는데 오버웨이트로 투자 의견 올렸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유가 레벨을 좀 강하게 봤었는데 최근에 지정학적 요인들이 조금 완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유가와 정제 마진의 레벨이 좀 하향 조정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물가 부담이라든지 금리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수요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은 투자 의견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태양광은 여전히 투자 의견 뉴트럴로 유지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정유 설비 증설을 보시면 올해 2024년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증설이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연초부터 나이지리아라든지 쿠웨이트에서 대규모 설비가 돌아가는데 이 설비들이 각각 60만 BD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근데 S-OIL이 지금 가지고 있는 캐파가 67만 BD 정도가 되니까 대략 S-OIL만한 설비가 2개 정도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물량 부담들이 지금은 하반기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로 가동되는 물량들이 지금은 소화되는 구간에 저희가 2분기는 진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활기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윤활기유도 작년에 23년도에 증설이 많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증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룹 2와 그룹 3 기준으로 증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아마 윤활기유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에 이 증설분들을 소화하는 구간에 진입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유사의 화학 같은 경우는 공급적인 부담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벤젠의 증설인데 벤젠의 올해 증설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대략 45%가 줄어드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PX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대략 80%가 줄어드는 그림이기 때문에 확실히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물량적인 부담들은 좀 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 정유사의 화학 사업들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서 보셨던 정유라든지 윤활기유는 조금 조정이 있겠지만 이 화학 사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사실 올해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였죠. 올해 하반기에는 다소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2025년도에는 다시 재차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국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도와 중국 때문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자동차 판매율이 좋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의 자동차 판매량은 계속 매년 20%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석유 제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의 석유 제품 순수출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아마 내년도가 되면 혹은 내후년도가 되면 인도의 석유 제품 순수출은 순수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시아의 영내 수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 수년간 석유 제품 수출을 많이 늘려왔었는데 최근 한 3, 4년 정도를 보시면 석유 제품 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 데이터를 보시면 순수입으로 전환되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중국이 정제 설비 증설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당연히 수출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길게 봤을 때는 중국도 향후에 석유 제품 순수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부분들이 25년 이후에 정유 업황의 강세를 전망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다소 조정이 있겠지만 25년을 대비하는 그런 사이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학이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이 부양책들을 계속 쓰고 있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 물가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물가 부담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러시아나 이란 등으로부터
석유나 석탄, 가스 같은 에너지원들을 거의 절반 가격에 시장가 대비해서 싸게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근본적인 배경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계속 부양책들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을 한번 보시면 작년에 12%나 늘어났고요. 올해 4월 누적으로는 10%가 늘어났으니까 확실히 중국은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구환신 정책을 쓰면서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촉진 정책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수요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모든 화학 제품들이 한꺼번에 좋아지는 사이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중국에 대한 수요 불확실성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공급 과잉도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에틸렌의 증설인데, 물론 올해와 내년도에 증설 부담이 많이 줄기는 해요. 그렇지만 27년과 28년도에 다시 에틸렌의 증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와 내년도의 업황 개선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거라고 기대하기도 다소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SBR인데요. SBR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대략 15%의 설비 폐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향후 2024년 이후도 증설 분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공급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쪽은 오른쪽에 보시는 SBR 같은 제품이라는 거고, 아마 시황 회복의 속도가 둘 간의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을 보시더라도 회복이 빠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비교를 해드리면 ABS와 PP입니다. ABS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증설이 워낙 많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증설이 줄어드는 국면으로 가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는 PP 같은 경우는 지난 4년간도 증설이 많았지만 향후 3년간도 증설이 과거 4년만큼 비슷한 정도의 증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둘을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왼쪽에 보시는 ABS의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화학 업종을 고르실 때는 회복이 좀 빠를 수 있는 종목들, 누적되어 있는 공급광이 덜한 종목들 위주로 고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업체들을 봐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인도입니다. 인도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은 중국으로 물량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자금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으로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사실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인도가 사실 가장 유망한 지역이고요. 향후에 인도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업체들은 당연히 실적도 좋아질 수가 있고 밸류에이션도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PVC라든지 BR, SBR, ECH나 가성칼륨 이런 제품들은 이미 인도양 비중이 꽤 높은 편이고요. 앞으로도 인도양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인도 쪽으로 많이 보낼 수 있는 이런 업체들 위주로 고르자라는 거고, 그런 업체들은 아마 글로벌 MS가 높은 업체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리 MS가 1, 2%밖에 안 되는 업체들이 인도로 물량 비중을 빨리 늘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사실은 없죠. 근데 MS가 예를 들어서 30, 40%로 높은 업체들은 인도가 좋아질 때 인도로 보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1등하고 있는 글로벌 넘버 원을 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종목을 고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합성 고무 같은 경우가 사이클도 회복이 될 수 있고 인도 비중도 높아질 수 있는 종목으로 제품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의 타이어 가동률이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타이어 수출이 작년에 20%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덕분에 사실은 타이어 관련 체인에 있는 제품들이 최근 들어서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죠. 합성고무도 그렇고요. 천연고무도 그렇고 타이어 코드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쪽이 좋아지는 스킴들로 원재료단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동안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공급광이 심해서 부진했었던 엔비라텍스 같은 제품들도 최근 4월달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YY 75%나 수출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합성 고무 같은 경우는 타이어 체인도 좋아지고 엔비라텍스도 회복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합성 고무를 하고 있는 업체인 금호석유와 같은 이런 합성 고무 업체들을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유기실리콘입니다. 유기실리콘 같은 경우는 KCC가 주로 하고 있죠. KCC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리콘의 영업이익이 4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기실리콘이라는 제품은 건설 건축에 쓰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건설 관련된 부양책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투자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건 태양광의 공급 과잉에 대한 반사수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유기실리콘의 원재료는 메탈실리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메탈실리콘은 폴리실리콘에도 사용이 되고요. 꽤 많은 부분이 폴리실리콘에도 사용이 되는 그런 원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황이 굉장히 어렵죠. 공급 과잉 상태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폴리실리콘으로 들어가는 메탈실리콘은 사용량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메탈실리콘이 원재료인 메탈실리콘이 공급 과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원재료 조달에 있어서 유기실리콘 업체들은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칼륨계 제품입니다. 칼륨계 제품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이라든지 수전해 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리 보면 이 CCS 설비라든지 DAC 설비, 수전해 설비 쪽으로 지금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는 유니드 같은 경우는 향후에 물량들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지금 업황이 어렵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모듈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재고 부담입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설치량과 수입량을 비교를 해보면 지난 2년 동안 설치량을 상회하는 수입량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대략 2년치의 재고가 쌓여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2년치의 재고가 쌓여 있는 유럽 상황을 보셨고요.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의 태양광 모듈 수입량이 100% 늘었습니다. 이 수입량을 설치량과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 그림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미국의 설치량이 32기가와트가 늘었는데 수입량은 55기가와트가 늘었단 말이죠. 이 얘기는 사실 남아있는 재고가 여전히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건 왼쪽 그림입니다. 미국이 올해 모듈 증설이 63%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쌓여 있기도 한데 올해 증설 자체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저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태양광 제품들을 관세를 올리면서 굉장히 센티멘트적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주가도 반응을 했었는데요. 센티멘트는 좋아진 게 맞지만 사실 펀더먼털은 얼만큼 좋아질 수 있을지 조금 저희가 지켜보아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이 재고 소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양광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종목에 대한 의견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탑픽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탑픽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크게 늘어나게 추정을 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업황이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2024년 추정치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도 보시면 역사적으로 하단 수준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 주가에서는 충분히 매력 있는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CC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 사업이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2분기는 흑자 전환 폭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들을 매각을 해서 지금 순차익금을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하는 회사의 움직임도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드고요. 이번에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최근에 뉴스플로우를 보면 수전해 쪽으로도 회사가 가성칼륨을 납품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이미 4분기에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1분기도 저번 분기 1분기도 좋은 실적을 보여줬었고요. 2분기에도 추가적으로 QOQ로 개선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실적 정상화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 종목들 이렇게 3개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다 다루진 못했지만 그 이외에도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효성 TNC 같은 업체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발간한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